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전문가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죠?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자, 오늘 2015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15년 이제 유종의미를 거두고 2016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시기만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윌리엄 오닐의 어떤 투자 철학 중에서 어떤 조언을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중요한 조언을 가져왔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요. 윌리엄 오닐의 마지막 충고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능합니다. 제대로 투자하는 법만 배우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상반기에 시장이 좋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부터 7월까지 엄청난 강세가 나타났고 코스피 대형주 쪽은 4월까지 상승이 나오고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사실상 그 이후로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월에 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2016년에는 이 조정 분위기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근데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투자자들 다 수익을 내는 게 아니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윌리엄 오닐의 마지막 충고 요거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지금 우리 시장에 참여하시는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 오래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기간이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일단 시장에 발을 들이셨으면 제대로 이제 배워서 하셔야 되는 거고 원금 손실 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힘들다. 이거 어떻게 원금만 빨리 회복이 돼서 이 힘든 시장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미 손실 난 거는 잊으셔야 됩니다. 잊으시고 지금 남은 30% 손실이 났든 50% 손실이 났든 지금 남은 자산이 내 원금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시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기회는 해마다 나타난다. 2015년 상반기에 코스닥 얼마나 좋았습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정말 1000%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200%, 300% 올라간 종목들 무대기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과열이 있고 나서는 항상 있고 나서는 그 이후에 후유증이 있죠. 그래서 7, 8월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조정이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엄청난 기회는 거의 매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토마토 TV를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작은 도토리 한 알이 거대한 참나무로 성장하듯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 이게 그냥 명언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로 젊은 나이에 30살의 나이에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투자자의 대가로까지 올라간 윌리엄 오닐이 책에서 마지막 충고라는 주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성공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아예 나가지 않으실 거면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고요. 지금 2015년 마지막 날인데 내년 좋은 장이 6개월 조정 이후에 상승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멘탈,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게임인과 같죠. 게임, 확률 게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멘탈 게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심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6개월 조정을 받고 어제 코스닥이 굉장히 세게 올랐죠. 3%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코스닥이 크게 보면 상반기가 상승 1파, 그 다음 7월 이후에 조정 2파가 나오고 있는데 조정 2파의 끝자락이다. 그럼 조정 2파의 끝자락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내년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이제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상승 파동에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를 할 것이냐. 바로 주도주, 선도주를 잡으셔야 된다. 안전하면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주도주, 선도주에서 나오는데 주도주, 선도주는요. 시장이 바닥에서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터닝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미 어느 정도 올라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시장이 바닥을 다질 때 주도주, 선도주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시면 100개 중에 95개는 주도주가 되지 않는 경우죠.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네, 그래서 최고의 주식은 본격적인 상승 전에 상승 강도가 87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인 종목들을 최소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상대 강도에 대한 얘기는 지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상반기에 큰 수익을 내시려면 주도주가 아니면 매수하지 말라. 네. 화랑업종의 대장주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주도주냐 소외주 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상대 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종목을 비교를 해서 좀 더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A 종목은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뒤에 있는 B 종목은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죠. 그럼 만약에 시청자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A 종목, B 종목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는데 시장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자금이 필요해서든 어떤 이유가 됐건 한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팔아야 된다. 어떤 종목을 매도하시겠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서 수익을 본 A 종목을 청산을 하고 팔고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보이는 싸 보이는 바닥권에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싸 보이는 B 종목을 홀딩을 하죠. 또는 B 종목에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A 종목, B 종목이 있고 자금이 생겨서 또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구나.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A 종목과 B 종목이 있을 때 A 종목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B 종목 상대 강도가 낮은 종목, 많이 빠져서 전저점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바닥인 것처럼 보이는 종목. 실제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내가 최근에 봐왔던 가격보다 한 달 전, 두 달 전, 6개월 전 봐왔던 가격보다 올라 있기 때문에 저 종목은 비싸다. 매수를 안 하죠. 못 하죠.
반면에 B 종목은 한 달 전, 두 달 전, 6개월 전보다 주가가 빠져 있고 싸구나. 이제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종목은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중국에 공장도 증설을 하고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찍혔고 전년 대비 급증을 했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살짝 조정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12월 2일에 이제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선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때 가격이 이제 9,120원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2월 2일이었고요. 12월 2일이었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 그 전에 횡보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전 화면을 다시 보면 이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올라가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성장성이 부각되든, 아니면 지금 당장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분기 또는 만약에 지금 하반기라면 내년, 상반기라면 하반기, 향후에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신고가 이후 조정에서 바닥을 다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같은 기간, 자, 화면이 잠깐 에러가 됐는데요. 다시 보면 같은 기간 코스닥은 2.7% 하락을 했습니다. 12월 초부터 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7%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30% 이상 상승이 나왔죠. 반면에 아까 B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고 나서 횡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 횡보하고 있죠, 바닥에서.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깨지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깨지면 어떡할 거냐. 자, 보시면 12월 초가 여기였고요. 12월 초. 12월 같은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이 2.7% 하락하는 동안 이 종목은 12% 하락을 한 상태에서 싸 보였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 그래서 모든 종목이 상대 강도가 높고 신고가고 해서 그런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바닥에 있는 모든 종목이 더 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을 기고 있다? 시장이 안 빠졌는데 저점을 깨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만 사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머니, 메이저는 팔고 있는 거죠. 반대로 시장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올라가서 쉬고 있는 종목은 개인들이 사서 올라간 게 아니죠. 메이저, 스마트머니 매집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은 개인들만 사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면서 메이저가 사고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 그런 종목에 투자하셔야 더 안전하고 더 큰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 상대 강도가 낮은 종목보다는 높은 종목에서 그런 종목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디 쪽에 공략을 하실 겁니까?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고 또 연말이니까요. 자,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레포트가 나옵니다.
올해는 어느 쪽이 유망하다. 예를 들면 대형주가 유망하다. 실적이 증가 가능성이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유망하다. 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그 레포트들이 결과가 어떻던가요? 잘 안 맞죠.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전망이나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또는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이런 전망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맞을 때 반 틀릴 때 반 의미가 없죠. 네. 최소한 70%, 80%, 90% 이상의 확률이 있어야 신뢰도가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레포트를 보지 않기를 보는 것을 봐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보지 마시고요. 직접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큰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코스피고요.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자, 월봉입니다. 코스피의 월봉은 박스권이죠. 그렇죠? 하락이 강했고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마지막 파동에서. 이건 잘해봐야 박스 상단이죠. 잘해봐야 박스 상단입니다. 자, 코스닥은 6년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요. 6개월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잘하면 이렇게 상승 3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해봐야 박스 상단이고 잘하면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쪽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이 클까요? 기대 수익 측면에서 코스닥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자, 상대 강도가 더 높죠. 코스닥이. 상대 강도가 더 높다는 거는 고점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그쪽에 메이저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이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한번 비교를 해서 파동과 이평선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상 얘는 장기 6년간 수렴이 되고 상승 1파가 나왔고 조정 2파가 나왔고 상승 3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렴이 길게 나오면요. 수렴 이후에 확산도 크게 나옵니다.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수렴이 나오고 강하게 돌파를 시작한 그런 종목들, 그런 시장에서 큰 시세가 나옵니다.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수렴을 만들고 돌파하는 종목에서 거기서부터 큰 시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파동상 얘는 이 안에서 노는 거고요. 얘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 기준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200은요. 62평, 22평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로 분류해 보면 더 명확한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62평, 22평 우상향 중이고 그 위에 있죠. 그 위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있죠. 이쪽은 상승 탄력이 있고 밑에 지지가 있습니다. 밑에 저점 매수세가 있는 거죠. 반대로 코스피 대형주나 코스피 200 지수는 위쪽에 이평선이 있고 위쪽에 저항이 있고 위쪽에 매물, 대기 매물이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는요.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잘해봐야 박스 상단, 기대 수익이 작고 위에 매물이 많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중형주나 소형주는요. 올라가면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밑에 22평, 62평, 122평 정배열로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수렴 이후 정배열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6개월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겁날 게 없죠.
자, 코스피 소형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분류하나 코스닥으로 분류하나 코스피 200과 코스닥으로 분류하나 아니면 코스피 대형주 지수와 코스피 중소형주 지수를 분류하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기대 수익이 더 크고 상대적인 리스크는 더 작다. 그럼 언제 대형주가 좋아질 거냐? 그거 미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대형주가 앞으로 크게 갈 거면 크게 가기 전에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온다.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올 테니까 그 변화가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미리 메이저보다 미리 먼저 들어가서 몇 달 또는 1년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형주 쪽에 어느 게 살아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전기차와 OLED가 강하고 그 다음 제약바이오는 좀 끝물에 가까운데 제약바이오도 일단 아직은 살아있죠. 그 다음 진짜 센 거 또 대선 테마주와 중국 테마주가 강하고요. 지금 시장이 아직은 6개월간의 조정의 끝자락, 하락 이파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시기고요. 그 상승 전환 초기에 가장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향후 상승 파동의 주도주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리스크는 작고 기대 수익은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승훈 전문가였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 들어봤죠. 제대로 투자하는 법만 배운다면 분명히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잘 귀담아서 들어야 될 이 충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새기면서 투자 전략 남은 시간도 잘 세워보시고요. 벌써 한 해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내년을 찾아뵐 텐데요. 내년에는 또 사랑과 기쁨이 더하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